문득 깨어난 아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주지 말아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을.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재산 상속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내가 떠나고 달라진 건 자식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대신 문자만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유산 문제로 괴롭혀서요. 아버지, 집은 누구 앞으로 하실 거예요? 요양원은 언제쯤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자식들의 방문은 오직 재산 얘기가 필요할 때뿐. 밥 한 끼 뜨끈하게 차려주는 일도, 아픈 데는 없냐 물어보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을까요? 40년을 모은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한밤중 아내의 장례식장. 자식들은 슬픔에 잠기는 대신 서로를 흘겨보며 내 지갑을 주시했습니다. 장례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이었죠. 첫째는 어머니의 통장을 들고 와 인감이 필요하다며, 둘째는 어머니 반지가 어디 있냐며, 막내는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하겠다며, 49제도 채 끝나기 전 세 남매는 벌써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유산 분배 문제로 서로를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오갔죠. 어느 날은 첫째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고 살게요. 대신 집은 제 앞으로. 다음 날 둘째가 왔습니다. 형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전 아버지 연금만 있으면 돼요. 막내는 전화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빠들이 아버지 등쳐먹으려고 해요. 제가 고발할 거예요. 밤마다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참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자식들 학비 대느라 끼니를 걸으면서도 행복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큰 아들 대학 등록금 내려고 전세금 빼서 월세로 옮겼던, 일딸 유학 보내려고 퇴직금 전부 털었던, 일막내 취업시켜주려고 보증금 섰다가 사기 당했던 일. 모든 게 자식들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었나 봅니다. 명절이면 찾아오는 손주들을 보며 위안을 삼았지만 그마저도 세뱃돈 봉투 두께에 따라 방문 횟수가 정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보낸 문자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 이장하면 어떨까요?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날 밤, 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식들의 욕심이 그들의 영혼까지 갉아먹게 놔둘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거실에 모여 있더군요. 평소와 달리 세 명이 한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결정했어요. 큰아들이 건방진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기엔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둘째가 영업사원처럼
능글맞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면 10년은 걷더니 막내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찰칵찰칵. 난 묵묵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기부증서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이게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어머니 재산도 있는데 이럴 순 없어요. 큰아들은 서류를 찢으려 했고, 둘째는 휴대폰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으며, 막내는 실신한 척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이 박물관도 내 거예요. 상가도 아파트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순 없어요. 당장 철회 안 하면 치매 진단받게 해드릴 거예요. 그때 막내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애들 학원비도 못 보내고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고 다 약속해놨는데 큰아들도 가세했습니다. 저 사업 확장하려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어요. 아버지 부동산 담보로 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둘째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의 유학 보내야 하는데. 자식들의 욕심 섞인 절규가 계속될 때 문득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입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보이는 비웃음이었죠.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이 멈췄습니다. 너희들, 내가 언제부터 바보였지?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너희들 어디 있었나? 장례식장에서도 유산 타령하던 모습 다 기억한다.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니 산소 팔아먹자는 놈, 요양원 넣고 재산 빼앗으려던 놈, 내 정신 나갔다며 고소하겠다는 놈, 이게 다 내 자식이라니.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취소 불가능한 증서다. 너희들 욕심이 더는 못 미치는 곳으로 보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우는 게 가족이더냐. 돈이 없으니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라.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는 자식들.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이 무산된 것을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난 홀가분한 마음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난 매주 보육원을 찾아갑니다. 내 재산으로 지어진 아이들의 쉼터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내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부자였죠. 얼마 전 한 보육원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난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마음이 곱고 바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거란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지. 요즘도 가끔 자식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 원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내여,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야 제대로 실천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을 홀대하는 자녀들의 이야기, 혹은 자녀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